그 이게 저희가 이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입시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를 같이 참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불렀는데, 근데 얘기가 너무 방만하게 라운드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이게 이제 지금 수능에서도 수학이 2과목이 축소가 됐어요.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고2 때 배우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선택으로 들어가죠.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엔 셋 다 했었는데, 그러면 2과목이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1, 수2, 보통 미적분을 합니다. 미적분이 선택 확률이 한 80%, 80%의 학생들은 미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과 쪽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내신에서 기하, 확률과 통계, 문과 쪽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하고요. 또 내신에서 모두 합니다. 선택하는 게 맞고, 왜냐면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하와 확률과 통계 모두 내신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은 A, B, C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들은 A, B, C, D, E인데 이거는 A, B, C로 되고, A가 보통 25%, 절대평가라서 문제를 쉽게 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25%, C가 50%. 대략적으로 학교들이 이 정도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과목이 줄어서 수학이 좀 쉽게 하겠다라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과목을 줄인 거는 수학은 그냥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만들어야 돼서 그냥 쉽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과목을 줄이는 이유는 좀 선행에 대한 너무 경쟁적인 선행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큰 것 같아요. 수포자를 없앤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도보다 경쟁적인 선행을 좀 멈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질문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거죠. 요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연아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기술이 뭡니까? 이제 어려운 기술, 고난도 기술이 트리플 악셀?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몰라서 안 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알아. 공중에서 몇 번 돌고 이렇게 착지할 때 흔들림 없이 따뜻하게 착지해야 되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알긴 알죠. 근데 몸이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문제도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다와 모른다를 변별하던 문제 스타일에서 이미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생각한 그 깊이 있는 생각들을 누가 과연 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검증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그 예전에는 이걸 킬러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21번, 29번, 29번은 기하 문제였고 30번 이렇게 있었는데 29번이 킬러 문제에서 빠졌어요. 우선 그 기하를 좀 쉽게 해야지 요 경쟁적인 선행을 좀 감소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29번은 쉬워졌어요. 우선적으로 쉬워졌고, 그래서 21번하고 30번 킬러 문제가 남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얘네들이 조금 쉬워졌고 다른 한 4문제 정도가 또 그 비중으로 살짝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준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능의 형태는 한 6문제 정도가 준 킬러 문제로 4문제 준 킬러 문제, 21번, 30번은 21번이 아니군요. 이젠 저기 그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28번이니까 그래가지고 2문제 정도가 조금 쉬워진 킬러 문제, 이렇게 수능 스타일은 바뀌었어요. 요거는 내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그 내신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머님들한테 제가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할 수는 뭐 그걸 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문제 스타일을 좀 보시면서 이거 진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젠 내신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인 거죠. 자, 이 문제도 이렇게 저 합성함수 문제이고, 자, 이건 세마고 문제고요. 수원고 문제를 볼게요. 자, 수원고에서 나왔던 킬러 문제입니다. 이게 그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요. F 합성함수, F 합성함수, F 합성함수, F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만 보세요. 지금 그래도 이게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안산 동산고 문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합성함수 문제가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배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습득돼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2개를 합성하는 문제. 여기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다가 훈련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응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부터 이런 이걸 선행이라고 얘기하기 우선적으로 익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익힌 다음에서야 비로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도 우선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하나의 킬러 문제, 이거를
예전 킬러 문제하고는 그 수능 킬러 문제하고는 좀 용어를 좀 구분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 문제를 킹메이커 문항이라고 좀 불러볼게요. 이게 한 6개의 그 킹메이커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모두 소화를 해야지 비로소 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풀 수는 없죠. 이런 킹메이커 문항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 문제들이에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거꾸로 설명하라고 이렇게 좀 수업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학생이 푼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학생이 설명을 하는 거고. 우선 fx를 주어진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gfx는 5라는 방정식을 fx를 x라는 하나의 문자로 두고 gx는 5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fx는 1 또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거의 근이 4개라고 했으니까 이 fx라는 그래프와 y는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과의 교점이 4개가 되는, 저 오토바이 잘 불었지. 4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y는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간격은 2분의 3이고, 이 fx의 극대랑 극소 값의 간격도 2분의 3은 마찬가지로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는 이 근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우 이 k 마이너스. 자, 이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팀 수학에서 이미 수업 방식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고등학교 킹메이커 문항은 이게 더 심각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아주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자기 걸로 되지가 않고, 이 문항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예. 이 문제의 기술과 그 깊이 있는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꾸준히 계속 훈련을 해야지만 자기 걸로 소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냥 물론 이제 강의를 잘하고 힘 있게 잘 전달하면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강의만큼 중요한 거는 코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때까지 다시 가르치고 다른 관점으로 또 전달을 해보고 여러 번 다각도에서 코칭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들어보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코칭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하고 수학 문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져도 된다. 코칭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선택 기준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다. 각자 중요한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선택한 학교, 그 학교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두 번의 돈을 벌 기회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살 때 싼 값에 샀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살 때 너무 좀 비싼 값에 샀어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 팔 때, 뭐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어도 팔 때 좋은 가격에 팔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선택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고등학교를 잘 선택했느냐, 들어갈 때 중요하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기준하고는 들어가서 보니까 막상 맞진 않았어. 내가 내신을 따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나같이 생각한 여러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험난했어. 그래도 자기 길을 찾아서 졸업할 때가 역시 고등학교 내가 잘 선택했던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졸업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 어때요? 이럴 때는 면학 분위기가 문제가 되죠. 자, 반대로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보통 내신 따기가 어렵죠. 고1을 지금은 고1이 예전에 고3이다. 고1이 입시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고3이 입시생이 아니라 고1이 입시생이에요. 사실 오늘 고1 학부모도 오셨으면 했던 건데 지금은 고1 학부모가 안 계시죠? 네네. 시선이 어머니가 계시군요. 고1이 입시생이에요. 고3이 입시생이 아니라 지금 수시와 그런 입시 체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1 1년이 굉장히 피말리죠. 아이들도 보면은 얼굴에 그게 이제 드러나요. 입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고1이에요. 고3이 아니라. 고3은 사실 지금 뭐 자소서 쓰냐고 뭐 이제 생기부 정리하냐고 고3 때는 이리저리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고3 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1 때 내신 전쟁에서 이겼느냐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깔아주느냐 이렇게 고1 때 물론 이제 성적 반영은 많이 되진 않지만은 고1 때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깨지기도 하고 힘들어해요.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성향은 이런 기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남녀 공학에서 유리한 아이가 있고 남학생인데 여학생들 때문에 내신을 좀 불리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휘둘리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좀 그냥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친구가 있고 근데 그 성향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결정을 한 경우를 보면은 그게 꼭 좋은 선택이었는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 성향이 아주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의 모습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 모습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어요. 아이 성향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가 완전히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성향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시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시를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시는 일단 버려야 된다. 수시는 버리고 정시에 몰빵하자. 예, 그게 또 이제 아직 그 고1이 그렇게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 정시를 버리고 뭐 수시만 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고1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학업이 소홀해질 수 있고 가능성은 모두 열어놔야 돼요. 가능성이 이게 정시 40% 수시 60%면은 그 40%를 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마고, 화성고, 병정고로 가서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수시는 버리고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사고방식인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알림인데요. 학교 알림이를 잘 쓰시고 있나요? 본인들은 어떤가요? 이게 한번 뭐 말씀하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잘 쓰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고등학교 영통구. 네. 그래서 뭘 볼까요? 동아리도 볼게요. 동아리도 궁금하니까는 자, 그래서 동아리 활동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퇴장고 볼게요. 퇴장고 동아리 활동. 자,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 네, 이렇게 있죠.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
하고 중앙 동아리. 그리고 학업 성취도 볼게요. 이 태장고죠. 태장고 수학 1학년, 네, 작년 1학년 평균은 60.1, 표준 편차는 21.8. 표준 편차가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큰 편이죠. 그러면은 잘하는 애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한다. 이게 시험이 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죠. 성취도는 수, 우, 미, 양, 가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고교 학점제로 앞으로 지금 1학년들 지금 중학교 1학년들부터 고교 학점제로 가잖아요. 그때 쓰려고 지금 과도기로 이렇게 그 학교에서 A, B, C, D, E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성취도를. 내신 등급과 같이 표기가 돼요. 성적표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만한 점수는 오히려 A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E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E가 21.3%인데 2학기도 23.6%잖아요. 거의 그 포기하는 친구가 별로 없죠. 거의 그 학업 성취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숙명고 한번 볼게요. 네. 청명고 1학년 작년 평균이 62점, 예, 표준 편차 비슷하고요. 2학기 때 표준 편차 좀 떨어졌네요. A는 9.3%에서 3.1%로 줄었고요. E는 36.7%에서 60.1%로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학기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수학을 좀 포기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올려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자, 인원수 볼게요. 인원수는 대략적으로다가 그 300명 이상이냐 아니면 300명 미만이냐. 여기는 이제 그런데 300명 이상이고, 예, 여기 이제 200명대가 있죠. 이렇게 화성고, 세마고 이런 학교들은 200명대죠. 자, 여기는 이렇게 200명대예요. 내신 등급을 받기에 인원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요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등급을 받을 아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반에서 1등을 했을 때 1등급이 나오겠구나.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반에서 1등을 했는데도 1등급이 안 나온다. 예, 이거 좀 위태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건 뭐 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그 경쟁자들을 상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경쟁이 이제 힘이 딸리게 되죠. 보이지 않는 적들, 경쟁자들과 싸울 때는.
300명 정도가 돼야지 4%가 12명. 그러면 한 반에 12명 정도, 전교 12명 정도니까 한 반에서 한 명 정도. 1등은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근데 300명이 안 된다면은 반에서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를 다니면서 전국의 날고 기는 애들하고 경쟁을 했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하고 싸울 때의 고독함,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2등급이라면 어때요? 그러니까 각이 딱 2등급 아니면 3등급 각이에요. 이제 이런 친구에서는 1등급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270명대, 250명대 나쁘지 않죠. 예. 기를 쓰고 1등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수는 뭐 그냥 무조건 많다라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알림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학교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네. 학업 계획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채팅이나 마이크를 열고 한번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활용하십니까? 이게 아니면 요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그래서 아니면 학교별로 다 어차피 학교별로 공략을 해야 되니까 볼게요. 1학년 수원고 1학년 이렇게 평가 계획입니다. 네, 수학과 평가 계획.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뭐 선택형 80점, 논술형 20점. 예, 기말고사도 이렇게.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수학, 독서, 논술 5점, 과제, 과정 능력 평가 7점.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네. 학업 성취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점수를 안 해, 이제. 그죠? 예,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네. 옛날 수험이란가랑 똑같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팀 수학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죠. 제가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읽은 책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한 25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답을 찾기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강연도 많이 저희가 이제 가졌었고, 그리고 공부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2018년이었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여기 그 짐바브웨인가 여기에 그 팀 수학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금을 모아서 여기에 이제 우물 이름이 팀 수학으로 이렇게 그 재영이가 그 겨울방학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 사랑이 돼지저금통 그거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 감동이 아직 뭐 생생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을 찾으면서 어려운 점을 좀 해결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심리학적으로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심리학, 학습 심리학, 이제 특히 수학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이 배우고 저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배우고 익힌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고등학생을 좋은 그 뜻깊은 성과로 일구고 싶은 이제 이런 좀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는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만 가리키고 제대로 우리가 가리켰다면은 고등학생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리켜도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내보냈어요.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냥 졸업을 시켰는데 막상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그게 아닌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가르쳐서 얘가 결과를 만들어낼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더 수업 설계를 철저하게 해야지 얘가 도움이 되겠구나. 얘네가 결과를 만들어내겠구나. 내가 좀 착각을 했구나. 현실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봤구나.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제대로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제 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그전에도 초중고를 다 가르쳐봤지만은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명 원장을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명 원장은 분당에 있는 달인 학원을 800명으로 일궈낸 실력자고요. 이제 고등학생 전용 학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왜냐면은 팀 수학도 계속 고등 수학을 가르치고 그것도 수업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좀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킹메이커 문항들을
끈질기게 해결해내는 그런 좀 조금 더 치열한 학습 환경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공간을 좀 분리해야겠다. 그래서 고등학생 전용 학원이라고 좀 그냥 고등부 학원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고등학생 전용 학원 지금은 그래서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 전부터 구상했던 리더스 클래스라고 예 지금은 이제 가칭 예 그렇게 예 부를게요. 이제 리더스 클래스 원장은 이제 유대명 원장이 이제 그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고1은 수업이 최소 3개 정도가 잡히고요. 제가 한 2클래스 정도 그 예비고 지금 중3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재명 원장이 한 클래스 정도. 유재명 원장은 가급적 고2, 고3 수업으로 이렇게 좀 분담을 해서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명 원장님? 네, 잠시만요. 화면을 일단 띄워야 되나요? 네. 잠깐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좀 낯선데 편하게 일단 뭐 편안한 자리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준비는 조금 했는데 편하게 일단 화면 제 얼굴 나오나요? 네. 제가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주말에 뭐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짧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따로 이제 뭐 개별 면담을 하시거나 좀 더 자세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일단은 그러면은 잠시만요. 최대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러링 연결 중인데요. 간단하게. 예. 네, 일단 저는 뭐 서정영 대표의 선배고요. 한 20년 동안 이제 뭐 대치동이나 뭐 잠실, 이제 성남, 분당 요즘 이쪽 지역에서 이제 고등부 강사와 그리고 원장으로 나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중3 학생들 또는 고1 학생들을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제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이 수학 실력 향상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거든요. 일단 뭐 아까 이제 서정현 대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낯선 문제들도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적인 연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연습이 이제 뭔가 익숙해지는 것까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뭐 예시로 보였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잘못된 방법들을 공부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까 같이 뭐 예시로 들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기 최소한 10번 정도는 도전을 해야지 풀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냥 선생님 설명만 듣고 필기할 준비만 하고 계속 열심히 필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건 이제 깨달음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배운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시험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고 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깨달음을 없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중등 과정들이 고등학교에 반영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설명을 하면 아 맞다라고 다 하지만은 그런 중등 과정을 능동적으로 수업 시간에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
공부는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뭐 동작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공부도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이제 반드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이제 스스로 연습을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수학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어떤 이제 수학적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 그리고 어떤 그 수학 공식이나 어떤 개념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고등학교까지 확장이 되는 건데 그냥 반복적인 이제 무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적이 되게 쉽게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공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티칭이 아니라 저는 코칭에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뭐 학원 운영도 하고 강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서정영 대표 원장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티칭도 티칭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코칭에서 완성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그리고 저희 이제 고등부에서도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이제 뭐 일단 가칭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 리더스 클래스는 성적을 확실하게 올리기 위한 이제 3가지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스로 설명하기. 아까 이제 뭐 서정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아주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개념을 그러니까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하고 보통 아이들하고 이해력이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해력이 느린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내가 이 개념이나 설명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객관화가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데 좀 이제 한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 정도만 돼도 내가 이걸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설명하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반성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자기 것들을 만들게 하는데 다만 이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등부보다 이제 많이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간 테스트입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 뭐 저희도 어렸을 때 학습지를 해봤지만은 이게 누구나 다 의욕 있게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밀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여러 단원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항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단원에서 구멍이 나버리면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재시험 그리고 3차 시험, 4차 시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어떤 아이들은 저희 학원과 주 4, 5회 정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제 주간 테스트를 확실하게 통해서 아이들이 그 주에 배운 것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철저한 숙제 검사로 이제 피드백. 사실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공부라는 건 사실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숙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는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반드시 이 숙제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그리고 안 되는 거 어떤 게 안 됐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철저하게 숙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매 수업마다 피드백을 부모님들께 드릴 거예요. 사실 대단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부에서 누구나 또 부모님들도 다 공부를 해보셨겠지만은 공부에서 이제 지름길은 없어요. 특별한 방법도 없고. 다만 이제 그것을 꾸준하게 누가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저희는 이제 그 당연한 것을 이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노하우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말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을 해보이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업은 이제 반 구성을 이제 크게
예. 일단 이제 두 가지 레벨로 이제 일단 구상 중인데, 일단 S반 같이 있는데, S반은 이제 1등급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킹메이커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이제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그 한 단원당 뭐 꼭 알아야 될 게 뭐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유형별로 아니 문제별로 쪼개게 되면은 한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수천 수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재도 따로 지금 준비 중인데 스스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이제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하면서 이제 고난이도 문항 문제를 풀 수 있게 교재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A반 같은 경우 이제 인서울 목표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중학생들한테 인서울 목표를 하는 학생들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들이 고3 되면 인서울 가는 걸 아주 이제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그 학습 방법에서 되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좀 더 기본적인 걸 완벽하게 함으로써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 진짜 한 수천 명 정도, 수천 명, 뭐 만 명에서 넘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 해봤지만은 이게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푸는 것 그리고 각 단원의 뭐 개념이나 공식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까지 돼야 되고 그리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잘 되면은 또 강남에 있는 그런 뭐 아주 그 유명한 학교에서도 3, 4등급, 3등급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와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수업을 듣는 거에는 익숙하지만은 자기가 손으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풀고 필요한 개념들 정리할 수 있고 암기하고 이런 것도 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인서울 목표로 하는 A반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빠르게 성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여기서 뭔가 좀 더 이제 뭐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뭐 S반으로 월반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싶다 그러면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냥 시합을 나간다고 달리기부터 준비를 하면은 분명히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공부에서 저는 왕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은 좋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의 어떤 그 부모님들이 상담하실 때 우리 아이는 뭐 수학적 감이 어떻고 수학적 감이 좋고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수학을 오래 가르치면서 수학적인 감이 성적을 결정하는 아이들은 5명도 없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성적이라는 게 그 학습적인 머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기한테 맞는 부분부터 이제 묵묵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저희 이제 어떤 티칭과 코칭을 따라오면은 분명히 이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어느 학교 뭐 이 학교 내시는 뭐 블랙 레벨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차라리 이제 좀 더 기본적인 걸 준비하면은 나중에 그걸 풀 수 있는 실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뭐 3등급, 4등급, 뭐 운점 2등까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대다 보면은 아이들의 계산도 잘 잡히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맴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처음 짧게 한다고 해도 괜히 말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일단 월수금반은 학교 중에는 이제 2번 정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테스트를 보거든요. 주간 테스트.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재시험과 그리고 보강을 진행하고 근데 요거 이제 1차 재시험이고 뭐 2차, 3차, 4차까지 계속 계획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 주에 배운 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제 수업을 잘 듣고 테스트도 퍼펙트하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월수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무조건 주 3회 고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科目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뭐 그 중에 이제 뭐 S반과 A반, 뭐 고1반, 고2반 이런 구성들은 아직 서정영 대표님하고 좀 더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어머님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방학 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약간 좀 코칭 위주로 학교 중에는 코칭 위주로 할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이제 어떤 대학교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료일 수 있지만은 아이들이 시험 못 보면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지만 아이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지난번 시험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어떤 가능성을 봐야지. 어차피 공부라는 거 힘들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인데 내가 스스로 뭔가 만족감을 조금이라도 얻고 자신감을 얻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더 강하게 푸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해봤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대신에 이제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티칭 위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방학 동안은 크게 이제 특강 위주로 나가고 학교 중에는 이제 코칭 위주로 아이들 이제 내신 성적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학원의 방침입니다. 일단 뭐이 정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이게 규모를 사실 이제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들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좀 이제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뭐 좀 더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아니 서정영 대표를 통해서 저랑 따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말하고 서정영 대표님이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대명 원장님 감사합니다. 유대명 원장하고 같이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애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고민을 많이 들어줬던 거죠. 제 형으로서. 그리고 수학 애들 가르치는 어려움도 이제 형이 이제 많이 들어줬고, 뭐 제가 이제 총각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같이 이제 하이킹하면서 이제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형하고 한번 이번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니겠느냐, 우리 인생에서. 뭐 마지막 뜻을 한번 펼쳐봅시다, 이렇게 좀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기출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1학년 2학기 기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세마고 들어가 볼게요. 작년 1학년 2학기 이제 세마고 기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를 풀고 점수를 이게 중앙유예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컨설턴트가 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입력을 하면 지금 중3인 유나가 이 문제를 풀고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황유나 학생은 2020년 세마고에서 몇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황유나 학생은 몇 등급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서 작년 시험지 혹은 뭐 재작년 시험지를 봤을 때 작년에는 내가 몇 등급이었구나, 재작년에 다녔다면 몇 등급이었구나, 이거를 뽑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현실성 있는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명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주사회로 이제 하는 경우는 월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수요일에 1등급 컷으로 시험을 봐요. 80점. 그러니까 수요일에 보는 테스트는 어려운 테스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합부를 가려서 금요일에 재트레이닝을 시켜서 다시 주간 테스트를 봐요. 여기서는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70점.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문제, 유사 문제들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가르치고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오류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 또 합부를 가려서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에 이게 이제 토요일이 시간이 아이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만만치는 않긴 해요. 아무튼 계획은 저희가 월수 금토 이렇게 토요일에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같은 그 내용의 킹메이커 문항을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합격 기준은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주간 단위로 공부를 좀 클로징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화목도 마찬가지고요. 화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주간 단위로 확실하게 실력을 확인하고 넘어가자.